생활고에 시달려온 한 남성이 자신과 함께 매점 관리를 해왔던 여직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매점 운영 수익금을 가로채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김기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수익금이 얼마였길래 이렇게 사람까지 죽인 겁니까? 네, 500만 원입니다. 홧김에 싸우다 그런 것도 아니고 후배와 함께 이 같은 일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겁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하고 범행에 사용할 차량은 렌터카 업체에서 빌렸는데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는 후배 명의로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범행 이후에는 태연이 회사에 출근까지 했다는데요. 500만 원 때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살해 사건, 뉴스 따라잡기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전남 무안의 한 야산에서 4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42살의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6일 경기도 안양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이었습니다. 10월 6일 날 남편분이 아내가 안 들어오니까 저희한테 경찰서에 오전 8시 20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실종 신고 엿새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박 씨. 지난 4일 박 씨의 외출이 죽음으로 이어질지 가족들은 몰랐습니다. 박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는 직장 상사인 관리팀장 최모 씨, 그리고 32살 최 씨는 자신의 후배 27살 장모 씨와 함께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왜 범행을 저지르셨나요? 사건의 시작은 박 씨가 출장 뷔페 업체의 계약직으로 일하게 된 지난달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 씨는 회사가 서울의 한 공원 안에 설치한 간이 매점에서 음식을 파는 업무를 담당했는데요. 이 매점의 수익금 관리를 최 씨가 맡으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관리팀장과 직원, 그러니까 회사 동료라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또 자기가 관리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 열었던 간이 매점의 영업으로 거둔 수익금은 500만 원. 박 씨는 이 돈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즈음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 씨가 이 돈을 탐내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그놈들이 그 배우기를 부리갖고는 그 물경답을 주로 오라고 막 해서 뭐 만나자고 돈을 준다고도 않고는 그냥 나를 잡아갖고 만나자고 하더니 회사 돈을 가로채야겠다고 마음먹은 최 씨는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계좌 입금 대신 직접 만나서 정산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최 씨는 돈을 뺏는데 그치지 않고 박 씨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돈은 원칙 받아서 회사에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없어지면은 돈이 안 받은 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안 만났다고 하면 되거든요. 결국 500만 원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하기 위해 박 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최 씨는 함께 살던 후배인 장 씨를 끌어들였습니다. 용의자 2명이 같이 살았었습니다. 근데 월세방, 보증금 없이 생활하는 방 있지 않습니까? 월 40만 원씩 내는. 근데 그것도 정산하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 씨는 박 씨와 전혀 일면식이 없는 후배 장 씨의 명의로 렌터카를 빌린 뒤 정산을 핑계로 박 씨를 불렀습니다. 직장 상사의 호출에 아무런 의심 없이 나온 박 씨를 차에 태운 뒤 미리 물색해둔 충북 단양의 한 강변으로 이동해 후배 장 씨와 함께 박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전남 무안의 한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우측에는 산, 절벽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강이 있는데 거기서 피해자를 유기하더라도 발견하기 힘든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던 곳이었고요. 최 씨는 그날 아침 태연하게 출근까지 했는데요. 설명서 11시까지 있었는데 딱 같아서 아무 문제 없어. 동선 3번 했고. 최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누굴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영업부에 새로 출근할 사람이라고 이사를 좀 시켰거든요, 서로. 그분이 그분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출근하려 했는데 그분도 바로 출근을 안 했거든요. 완전 범죄를 꿈꿨던 최 씨. 하지만 그의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범행 이틀 뒤 실종된 박 씨의 통화 기록을 추적한 경찰의 통화를 받게 된 건데요.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만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나서 핸드폰이 꺼진 겁니다.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였을까요? 최 씨와 장 씨는 이튿날 종적을 감췄습니다. 월요일쯤 아프다 그러는 것만 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락이 그대로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인들도 연락이 안 된다 그러고. 경찰과의 통화 이후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도피 행각을 벌인 두 사람. 결국 11일 저녁 대전에서 붙잡힌 최 씨 일당은 돈 때문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피해자한테 100만 원만 우선 빌려달라고 며칠 전에서부터 그랬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없다. 그러니까는 여기 정산한 게 500인데 추가로 100만 원만 더 해달라. 그런 상황이었고.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이번 사건. 피해자 박 씨는 어려운 형편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 한 푼이라도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하고 말았는데. 친정하고 친정을 하는데 열심히 잘 사는데 진짜 환장하고 그러다 올라오지. 먹고 살라고 살고는 수가 그때 너무나 억울해요. 경찰은 최 씨 등 2명에 대해 강도살인과 시신유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